개학은 했어도 또 한 주를 쉬어서 또 머리가 상당히 또 휴식을 많이 취해서 일일 부독서면 구중 행연극이라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책을 안 읽어서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진잠향교에서 어제 개학을 했지만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논어는 한 보름 만에 또 제가 하는 거라. 사실은 전 나름대로 미리에 한번 예습을 하고 제가 강의에 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머리가 옛날만 못하고 그렇습니다. 진도로 말하면 7편에 31장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기억을 불러오기 위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 그러니까 126쪽 28장 호향은 여기서부터 30장까지 성독을 하겠습니다. 성독을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호향은 난여언 이러니 동자 현컨을 문인이 혹한데 여기 되겠습니다. 시작. 호향은 난연이러니 동자 현컨을 문인이 혹한데 자활력이 이지냐오 부력이 퇴야니 유하심이리오 이니 결기 진이어든 여기 결야오 불복기왕야니라 자활리는 원호제야 아용이니면 사
왕성이라 위기오맹자라니 군이 지려면 숯불지래리요 무막이 고한데 자활구연 운행이로다 구미과 거든 인필지지오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양이라고 하는 마을은 사람들이 좀 인성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호양의 사람들과는 더불어 말하기를 어려워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동자가 젊은 사람이 뵈러 와서 뵙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를 뵈러 와서 공자를 뵙고 가니까 문인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장점, 좋은 점은 더불어 하고 더불어 말하고 그들의 단점은 단점은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오직 무엇이 그리 심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남들이 자기를 깨끗이 하여서 장점을 가지고 나오면 더불어 그 장점을 이야기할 것이고 더불어 장점을 논할 것이고 불복이 왕이 아니라 그 지난 잘못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는 멀다고 생각하는가?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 인이 바로 여기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불러서 내가 인하고자만 하면 인이 가까이 있어서 금방 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0장에 진나라 사패 뼈슬은 사구뼈슬이나 마찬가지고 요즘 말해서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이죠. 진나라의 검찰총장은 사패가 사라고 하는 것을 맡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맡아서 유사할 때 사자처럼 맡을 사자예요. 그래서 그 패라고 하는 것은 패배하고 또 나쁜 거, 그다음 타락된 것을 맡아서 보는 관직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사패라고 했는데 논나라에서는 사구라고 하는 벼슬이 도적구자 사구라는 벼슬의 구, 그러니까 도적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총장이 대사구라고 해서 그래 공자께서도 대사구를 3개월간 논나라의 대사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대사구를 할 때 많이 다스려져서 소정료 같은 말하는 소인을 다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패는 그러한 사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구를 맡아서 보는 진나라 사패가 노나라의 군주이신 공이신 소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공이 어떤 점을 물었냐면 소공이 지혜호이까 얘를 아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지혜신이라 얘를 아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공자께서 말하자면
당신 방으로 물러가셨거늘 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손을 모아 공수를 하고 이렇게 읍하는 건데 읍하는 무막이라고 하는 무마는 성이고 기는 자고 이름은 뭐 자로는 나와. 이름은 베풀 시자예요. 그 작은 글씨 나와서 베풀 시자. 그러니까 무마시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있고 공자께서는 들어가셨고 그 이제 진사패가 무마기를 읍하여 나오게 하고 이런 얘기예요. 지는 나간다라는 자동사고 갈지자는 수동형으로 수동이 아니라 사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 나가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마기를 읍하여 앞에 나아가게 하고 말하기를 진사패가 말하는 말이죠. 내가 듣기로 내가 듣기로 군자는 부당이라 하니 부당은 당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당은 지금처럼 무슨 파당을 한다는 당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잘못을 감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감추는 것. 옳지 않은 일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는 이런 것을 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더니 내가 듣기로 군자의 인격은 이제 비리를 감추지 아니한다라고 들었는데 군자도 또한 이렇게 비리를 감추는 경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거짓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소공이 취여 오하니 온 나라에서 취할 주자는 이제 계집여자가 있는 글자랑 같이 썼어요. 계집여자가 밑에 붙어 있으면 장가갈 주자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왕비를 모셔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을 오나라에서 취하니 부인을 취했으니 온나라는 원래가 노나라와 성이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성에 우리는 동성 동본도 뭐 지금 혼인을 법적으로는 하게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전에는 동성 동본은 혼인을 못했죠. 안 했죠. 그래서 동성에서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 나라엔 동성이 되는 오나라에서 왕비를 취했다. 그래서 그 성으로서 희자인데요. 계집 희자가 성이었는데 그 희맹자라고 하지 않고 오나라에서 데려왔다는 그 나라 이름으로 오맹자라고 일렀다. 그렇게 하였으니 아니 이제 소공이 그렇게 했으니 이 소공이 이 임금님이 얘를 안다고 하면 숙불지 예리요. 누가 얘를 알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도 몰라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알고도
알고도 그 같은 동성에서 부인을 취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얘가 아닌데 이거를 소공이 그러니까 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공자께서는 얘를 안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얘를 안다고 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공의 잘못을 지적을 한 거죠. 이제 그 말을 뒷페이지 뒷장에 무마기가 듣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공자께 고한데 이고한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자도 이제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얘를 안다고는 그냥 겉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걸 제자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기를 구야는 나는 나 아무개는 행위로다 다행스럽도다 구유가 얻은 진실로 내가 허물이 있으면 공자 자신이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인필지지 오냐 다른 사람이 나 그것을 알고 지적해 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의 지적을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얘가 아니고 얘를 모르는 걸로 모른다라고 해야 옳은데 군왕으로서 그러니까 얘를 안다라고 대답을 해놨지만 이제 그 진사패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잘못을 진실로 잘못이 있으면 나를 고쳐줘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장은 공자께서 말하자면 실수 또는 고의든 간에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충고를 달게 받고 또 좋게 칭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31장, 32장, 33장 31장은 사여인 가히 선여든 여인 하면 사람과 더불어 동사는 노래하다 사람과 더불어 노래하는 데에 잘 되거든 선이거든 이거든 선은 착할 선자인데 사실은 착하다고 하는 얘기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잘한다. 사람과 더불어 노래함에 잘하거든 필사 반지하시고 반드시 필 하여금사 뭐뭐 하게 하다 반복하게 그것을 갈짓자는 이제 대명사라고 해야죠. 그 노래를 반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사람과 할 때 다른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앵콜을 청하는 거죠. 재청을 청해서 반복하게 하시고 그런 뒤에야 화답을 하시다. 화답이라고 화라고 하는 건 화답을 의미하는데 화답은 공자도 거기에 답으로 노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여인가히 선이여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 이로시다. 공자께서는 다른 사람과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잘 되면 반드시
반복해서 하게 하시고, 지금 잘 되어 노래가 잘 되고 그러니까 좋은 노래니까 잘 반복하게 하시고 뒤에 그것을 화답하여 따라서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여인가 이선이 얻은 필사반지하시고 이후하지시다. 말이 흘릴 자는 뭐 end의 뜻이니까요. 굳이 뭐 안 해도 그리고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32장 자왈 문막 오유인야. 문은 역시 이제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문화, 문명, 글을 얘기하죠. 문이 주어가 되고요. 오유인야. 막은 이제 말하자면 아닌가 하는 말하자면 부정의 의문사가 되죠. 없을 막 없는가. 오유인야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이게 같을 유자입니다. 같을 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자가 들어서 의문으로 돼서 문장, 문학, 문학의 문장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다고 하는가, 못한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군자는 즉 오미지 유득호라. 궁행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하고 말을 하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궁행은 이제 몸소 실천하다 이런 얘기죠. 군자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것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은 이론적인 거를 문장이죠. 말하자면 문장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아는가, 못한가. 그러나 못한가라고 하는 묻는 것은 거의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궁행군자, 말하자면 군자의 도를 몸소 실천하면은 오미지유득호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미지는 없다. 미지유하면 없다.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더 남이 없다. 그러니까 문장이나 이런 공부 문학 이런 점에서는 다른 사람과 좀 못한가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군자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궁행은 몸소 실천하는, 몸궁자고 행하라는 자거든요. 몸소 실천하는 점에는
내가 미지유야 유덕이라 그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더 나을 게 없다. 이제 겸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이런 학문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가, 못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반문을 함으로써 못할 게 없다. 그런데 군자의 그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얻은 바가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실천 궁행하는 그 실천의 군자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함이 있다.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족하다 하노라. 그래서 항상 당신을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왈 문막오유이냐 아라고 하는 토는 하는가 하는 말에 의문사 의문토예요. 궁행 군자는 오 군자즉 군자는 즉 오 미지 유드 고라. 같이 성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자왈 문마 오유이냐 궁행 군자는 즉 오미지 유드고라. 그 실천의 어려움을 강조하신 내용. 그 다음에 33장 자왈 약 성여인은 즉 오기감일이요 위지불념하며 회인불권은 즉 가위 운이 이의이라 공서화왈 정유제자 불능학야로소이다. 여기서 성인과 인 이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과 인에 대해서는 공자님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용은 이제 맹자에도 나와요. 맹자에도 맹자가 인용해서 말하기를 석자의 자공이 옛날에 공자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말씀하기를 부자는 기성의 선저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성은 기가 불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은 다만 학불념 교불권 하노라. 학불념이 교불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맹자가 인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공이 그 공자의 말씀을 듣고 학불념은 지하오 교불권은 이냐니 인차지하시니 인하고 또 지혜로우시니 부자는 기성이신저. 그러니까 성인의 요건이 인과 지라고 하는 것이 인이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차지하시니 학불념은 지하오
이건 저 치를 염자예요. 염증을 느낀다. 배우는데 배우면 싫어하지 않는다. 염증을 언제든지 배우는 건 뭐 즐겁게 배운다. 그 다음에 가르침은 게으를 권자 이게 권태 염증을 느끼는 거고 배움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싫어하지 않냐고 가르침은 게으를 피우지 않는다. 근데 이 가르침은 가르칠 회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가르칠 회. 여기서 우리가 학위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죠, 사실은. 학위 취습지면 부려결과.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학위인 거예요. 평생 학습하는. 그러니까 평생 학습의 이론이 뭐 지금 나온 게 아니고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학이나 교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사실은 뭐겠어요? 내용. 학의 내용은 바로 인격, 인간학. 그래서 이 학이나 교라고 하는 글자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이게 효도 효자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가입표로 돼 있어요, 여기. 요것이 가입표가 두 개가 있고 아들 자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학자도 그렇고 교자도 그 글자가 들어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늙은 노자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변형된 것이다. 이건 그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흑토자를 안 하고 사실은 가르칠 조자도 효자를 썼어요. 이게 괴효할 때 효자잖아요. 이게 괴는 몸체고 몸통이고 괴는 몸통이고 이거는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괴체 효용.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작용이죠.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효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음효고 양효다 할 때. 그러니까 요 글자나 그 핵심에 들어있는 글자는 이 효자하고 이 아들 자자예요. 이거 합치면 사실은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 효도 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변화를 이어가는 아들. 세대를 잇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세대와 이 세대를 잇는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를 이어가는 아들이다. 대를 잇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효자라는 말은 효자 그 자체가 대를 대수가 변화해서 대가 이렇게 변화해서 시간 변화해서 내려오는 시간을 이어받은 아들. 그게 효자예요.
부모님에게 잘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효다라고 하는 그 효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효예요. 그러면 진짜 효를 하려면 또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서 손자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야 그게 효의 완성이에요. 효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이 효의 시작이고, 효의 알파는 뭐냐? 오메가는 뭐냐? 목적지는 어디냐면 자식을 낳아서 이어줘요. 그래서 불효 막대여 무후라고 했어요. 무후하는 것이 불효의 가장 큰 불효다. 그리고 이제 축 읽을 때 효자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잘 모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대를 이은 아들, 대를 이은 손자, 대를 이은 증손자. 그래서 효, 증, 손, 암계, 감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학이에요, 사실. 그래, 효자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이고, 효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할 사명을 배우고 사명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와 학이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인간. 그게 바로 이제 학과 교의 사실은 핵심 내용이다. 그럼 교수님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거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온 거를 받아서 아래로 전달하는 거죠.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역사적 사명이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받드는 것도 그것도 효라고 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들 자자가 들어있잖아요. 아들 자자가 들어있을 때는 요거는 아래가 아니라 이제 아래 입장에서 위를 향해서 그것만 강조된 거죠. 네. 근데 위에서 아래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새끼를 위하는 거는 그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거는 인간만이 그렇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말하자면 보호하고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거예요. 하늘이 내려진 본능이고 그것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받들고 뜻을 받드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 자자를 쓴 거는 아들 입장에서 효라는 말을 써요. 자식을 위해서는 효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랑은 사랑 자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불념이라는 것은 과거를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과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거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불념은 지하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뭐예요? 뒷사람들에게 잘하도록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이라고 해요. 인예의지 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오메가 목적.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작 알파. 이게 종이고 이게 시다. 아니? 반대로 해야 되나? 오메가 그게 시 요게 종이고 요게 알파니까 시작이에요. A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 이제 많은 거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지혜를 가지고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불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진 행동이다 이런 얘기죠. 어진 시작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의 끝에서 그 지혜롭게 그 끝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불령은 지하오 교불권은 인야니 인하고 또 지하셨으니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를 완성하고 있으시니 부자는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대목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학불령, 교불령이 그렇게 차원이 그냥 이렇게 모르는 거 가르치는 기술 가르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큰 역사적 지혜 이것을 공자도 항상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불령 하신 거고 그 학불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후세에 말씀으로 남겨주셔서 가르침을 남겨주신 거. 그게 이제 알바예요. 그래서 시간은 시종이 아니라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시종은 유한이에요. 시에서 종으로 가면 종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무한은 무한의 표시, 무한적인 것은 어떠냐면 종에서 종이 아니라 종의 바로 다음에 시작이 돼요.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시작에서 끝까지만 얘기한 거고 시간으로 말하면 단절이 일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일단락 되지 않고 연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말로 얘기한다면 종시라고 해야 돼요. 종시. 종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또 종해서는 다시 시작하니까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유한적인 표현이고 철두철미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시는 끝나면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 열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11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11원리다 이렇게 해요. 11원리. 10사이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 시간을 표시할 때는 종시라고 하면 안 돼. 맞죠? 종시라고 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종이라고 하면 틀린다. 그럼 노는 뭐야? 중용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근본과 말이 끝이 있고 사유종시라 일은 종시가 있다. 그래서 종시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경에서는 종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종이라는 말에는 안 썼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종은 그 역사적인 흐름에 나에게까지 내려온 하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건 어진 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 순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에서 인으로 인예의 지 다시 인으로 이렇게 연속되어진 하나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학불령은 지혜요 교불고는 인야니 인하고 또 치하셨으니 공자님은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미 성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성과 인에 대해서 인은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인예의지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런 얘기. 만약 성과 인에 대해 인은 곧 직자는 오 기가밀이요. 내가 어찌 감히 생각하리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성이나 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욕심을 부리느냐. 위지불념하며 억은 이제 반대로 그러나 이런 얘기. 그러나 영어로 but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위지불념하며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회인불권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고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이것을 그냥 학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학행 배우고 실천하는 하위자는 한다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성과 인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내가 성인이고 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리요. 그러나 위지불념하며 배우고 실천하는데 싫어하지 아니하며 회인불권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그게 바로 이게 위지불념은 성 있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회인불권은 어지린 자의 차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잖아요.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아니함은 가위 운 그러다라고 이룰 수가 있을 이의 그거는 뭐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할 뿐이다. 내가 그것만은 할 뿐이다. 감히 성과 인에 대해서는 감히 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제 공서화라고 하는 제자가 공서화가 공서화가 어디 나왔었던가 본데 내가 공서화가 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얘기 바로 그것 이런 오직 제자인 제가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님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제자 공서화가 대표로 있던 마침 있던 제 공서화 그런 얘기를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과 인에 대해서 성은 지혜로운 단계예요. 그래서 위지불념이라는 말로서 실천까지 아주 학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이것을 나중에 맹자에서는 이걸 학이불념이라고 얘기를 학문 쪽에만 권자 같은 것도 우리가 사람인변에 이게 뭔지 이게 책 권자예요. 누구나가 언제 옛날부터 사람이 책을 대하는 건 게을렀던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권자를 권태롭다 할 때 권자를 사람인변에다가 책 권자를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건 싫어했던가 봐요. 게으름을 피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권자를 이렇게 썼다. 여기까지 우선 하고 싶다. 예. 네. 네, 수고하셨어요.